예, 민주시민 교육 분야 중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환경, 생태,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민주시민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는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대구시민햇빛발전소 이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민햇빛발전소는 우리나라에서 시민햇빛발전소로서 상업용 발전을 시작한 제1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정부기관의 이사라든가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후위기라는 얘기가 요즘 부쩍 언론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지구온난화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종잡을 수 없다 하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2021년 10월까지도 여름 날처럼 온도가 높다가 갑자기 한파주의보가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약 10년, 또 서울의 경우에는 17년 만에 나타난 한파특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제까지도 여름의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한파주의보가 내리는 이런 현상들은 예측할 수가 상당히 없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0년 여름의 경우에는 30여 년 혹은 뭐 60년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가 상당히 좁은 지역에서 많이 내리고 장마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 여름의 장마의 경우에는 또 7월 3일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두 번째로 가장 늦게 시작이 되었고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 6월 달에는 밴쿠버를 중심으로 하는 북위 55도 이북에 해당되는 캐나다 지역에서 엄청난 폭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6월 달에 일최고 온도가 16도를 잘 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32도가 나타났고 일주일 만에 거의 50도에 접근하는 이런 고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캐나다, 미국, 그리고 유럽 각국의 27명의 유명한 기후학자들이 모여서 긴급 연구를 수행을 했고, 그리고 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유명 저널지에 투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고가 이루어진 지기 하루 전날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이 과학자들이 기자회견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한 내용 중에 네덜란드 왕립연구소에서 온 연구원이 한 말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그 연구원 얘기가 이 시기에 이 지역에 이 정도의 고온이 나타나리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기후학자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우리 기후학자, 기상학자들은 이 지구상에 기상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다 한다는 듯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100년 후에 지구의 기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기후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측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미루어 볼 때 과연 기후학자들이 기후변화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가라는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은 태풍이 와도 슈퍼태풍이라는 것이 오고, 그 여름철 비가 내려도 엄청난 비가 내립니다. 금년에 찬투라고 하는 태풍이 제주도를 살짝
지나쳐서 일본 남쪽으로 지나간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태풍 찬투가 약 사흘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고 상하이 부근에서 멈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주도에 내린 비가 1200mm, 1300mm 막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양은 우리나라에 1년 동안 내릴 수 있는 강수량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이제 슈퍼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비가 1200mm 이상이 오고 바람이 풍속이 초속 67m 이상, 즉 시속으로 얘기를 하자면 시속 250km 이상 되는 강한 태풍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언제 찾아와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슈퍼태풍이 내년에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강한 태풍이 온다든가 그리고 집중호우가 온다든가 우리가 2020년에 이미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장마 시절에 어떤 특정 지역에 내리는 비가 하루에 500mm 이상 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아주 온순한 상황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재난, 이것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기후재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 안방에 들어와 있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행동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대구역 3번 출구 앞에 보면 기후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금세기 말까지 추가적인 온도 상승 1.5도 이내로 억제할 수 있는, 그때까지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엄청나게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6년에서 한 몇십 일 더 남아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까지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는 만큼의 탄소 감축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탄소를 저감하지 못하면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노력은 아무 쓸모없는 노력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1월 달부터 해서 우리 주변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한반도에서 한 3,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베리아에서 거대한 산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산불에서 나온 연기가 북극권까지 뒤덮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불은 매년 대풀이 되고 있고 또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있었던 호주 산불, 이런 것들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런 산불을 통해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양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1년간 방출하는 탄소에 버금갈 정도로 대단히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탄소가 배출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인간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 지구 온난화 문제가 아주 위험한 수준으로 갈 때는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라고 하는 것은 트리거 역할을 할 뿐인 것이고 정말 지구 환경을 위기로 끌고 가는 것은 자연 방출의 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이대로 방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는 것인데, 금세기 말이 되면 지금의 지구 온도가 주라기 공원 시대에 나왔던 그 정도의 온난기 시대로 옮겨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공룡이 있었고 공룡의 먹이가 되었던 식물들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이 아닙니다. 그 인간을 포함한 지금의 생태계는 이렇게 온도가 낮을 때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고, 지구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옛날 주라기 공원에 살았던 공룡이라든가 그 당시 식물처럼 새로운 생태계가 출현하는 것이고,
지금의 생태계는 멸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손쉬운 것이 우리 먹거리 문제를 예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도 우리가 육식 중심의 급식으로부터 채식으로 옮겨가 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육식 중심에서 채식으로 가고 그리고 로컬 푸드를 우선하고, 그리고 제철 음식을 먹고, 그리고 패스트 푸드보다는 슬로우 푸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들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행동을 정리하자면 이 녹색 소비자 운동으로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덜 해로운 것, 그리고 탄소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을 구매해주고, 그리고 쓸데없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녹색 소비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비 활동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해주면 생산체제가 바뀌고, 생산체제가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녹색 소비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들에게 환경을 고려한 기업 경영을 압박한다는 이런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 행태를 바꾸면 기업의 생산 체제가 변하게 되고, 기업의 생산 체제 변화가 바로 사회 변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소비 활동으로 산업계의 가치관 변화를 일으켜서 서서히 기업과 사회를 바꾸어가는 것, 이것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역과 지구 전체의 숙제를 해결하는 데에 동참하는 일, 이것이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우리의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